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지금 99만 5,210명이에요. 100만이 다 됐네요. 오늘 이제 100만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냐면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다 이제 모여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편향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 저도 청원했거든요. 저 5만일 때 했어요. 전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가 저 아니에요. 지지자 아닌데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고 지지자도 네, 아닌데. 지지자도 아니에요. 저 했어요. 입당 예정자. 아니 민주당 입당 예정자 아니에요? 아니 저도 했다니까 청원을 5만 때 했어요. 5만 때 저는 목요일인가 그때. 네. 근데 무슨 뭐 또 지지자 또 드립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또 조직된 또 조작된 유도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신인규 변호사 했다잖아요. 저 민주당 했어요. 지지자도 아닌데도.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난 다음에 입당 지금 예약된 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까? 아니 민주당으로. 아니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도 아니지만 댓글 보면은 계속 민주당 입당하는 얘기밖에. 물론 그때 뭐 슈퍼챗도 많이 싸주시고 네. 격려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의 눈이 그러니까. 뭐 조작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늘 조작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 정말 뭐 거의 뭐 8%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합시다. 그래도 저는 이걸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야? 네. 아니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인정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아마 정원철 해병 예비역 회장 네, 그분도 이거 하지 않았을 했을 가능성이 근데 높아요. 그분도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네.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내가 볼 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갈 거예요. 200만이 될 가능성이 300만, 있고. 500만 가요. 그렇게 네. 간다니까요. 20일까지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이걸 정말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국정 운영의 태도를.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박정우 기자 말처럼 그런 이거 느낌이 무시하는 아니에요. 거야 그냥 예. 뭐 그래 일부 아니 그러니까 마치 이런 정치적인 거지. 거야, 뭐 총선을 이렇게. 지고 나서도 108석이니까 개헌 저지선 망했네. 한동훈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기특하다, 이거 스스로 네, 기특하다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면 됐어 이런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눈치도 안 보고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폭망입니다. 아니 폭망을 저는요 할 거다? 국민의힘의 네. 그냥 정신 승리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루를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뭐 민심을 무시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수순이다. 근데 민심을 무시하잖아요. 나중에는 민심이 아예 영원히 버릴 겁니다. 그 세력을. 아니 보십시오. 지난 총선 때 그것도 조작입니까? 총선 때 다 투표했어요. 했는데 국민들이 야권에다가 압승을 몰아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도 외국인들이 와서 다 투표했습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뭐 민주당만 투표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민심도 뭐 좀 깨닫나 싶어가지고 뭐 이제부터 정치하겠습니다, 뭐 소통하겠습니다, 막 네. 그 김치찌개 끓이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네. 지금 2달 3달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안 없어. 바뀌는 정말 망부석 같은 안 바뀌는 네. 태도 속에서는 뭐 국민청원 1,000만 명이 해도 네. 아마 같은 자세 전 유지할 거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정말 국민들이 화나죠. 화나지. 아니 당신들 때문에 괴롭고 나라가 당신들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네.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저렇게 다니니까 네.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뭐 잠재울 수 없는 저 탄핵이 온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화돼서 현실에서. 네, 통과될 수밖에 실질적으로.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촛불 집회 우리 박근혜 때 많이 했었지만 그때 매 주말마다 국민들이 나오셨잖아요. 나왔죠. 한 몇 번 나왔죠? 한 20번 넘게 그렇죠. 나왔죠. 20 몇 매주에서. 차까지 20 갔습니다. 몇 차. 예. 박정우도 나갔습니다 그때 현장에. 애 많이 쓰셨죠. 근데 그때는 나갔는데 요즘 현장을 안 가요. 핫스팟에 앉아가지고 갈까요? 가지 마. 전안 내가 갈 와주셔서 거야. 고맙습니다. 제가 가면은 내가 갈 거야. 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봉규는 없어요. 그냥 가지 마. 그냥 있어라 핫스팟에. 항상 박정호가 간다로 가시니. 우리가 그때 핫스팟 하지 말고 쿨스팟 하라고 그랬잖아. 쿨스팟. 아니 그날 에어컨 더우니까 많이 안 에어컨 올리셨어요. 빵빵히 틀어놓고 핫스팟 무슨 핫스팟이야. 쉽게 말하면 내근이고 외근이고. 외근 우리는 외근이고. 열심히 하세요. 1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네. 탄핵소추안 이 청원 이 동의수 이걸 보면 6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를 통해 알려지면서 알려졌죠. 더 분노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극우 유튜버 교수님이 자주 보시죠? 극우 내가? 유튜버. 예.
어떠세요? 신 변호사가 자주 봐요. 안 보세요? 저는 안 이제 봐요. 그 연구용으로 아. 보죠. 연구용으로.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보고. 하니까 이제 저는 모르는데 내용을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거기도 싸움이 나가지고. 아, 싸움이 그래요? 그거 유튜버도 요즘에는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싸움이 그러면은 나고. 대통령이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어떤 유튜버?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를 까는 쪽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신혜식 뭐 이런 걸 보겠죠. 신혜 한수 뭐 이런 쪽을 이봉규는 이봉규도 이봉규까지는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하도 많아. 신의 한시로만 네, 거기로 이제 하나로 제가 판단을. 근데 좋아해요. 당시에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조작된 아니면 유도된 그런 참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네. 누가 뭐 각시탈 아마 기억나실 그런 거고 각시탈. 누가 뭐 아보카도 기름을 뭐 맞아. 했다라든지 바닥에 뭐 뿌렸다. 뒤에서 밀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좌파 언론들에서 사람들을 글로 많이 보냈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인용하면서도 너무 한심해서 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극우 유튜버가 왜 그런 괴상한 논리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봐요. 네. 정부의 명백한 과실, 100% 과실 내지는 고의,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이 사고를 정부 책임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자기들 해먹으려고 그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신 안타까운 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후벼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그 논리를 만약에 신빙한다거나 그걸 믿고서 업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요 믿고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를 보십시오. 2년 반이 지났는데 이상민 장관 현직 아닙니까? 현직이에요. 어제도 행안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나왔죠.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현직 아닙니까? 맞아요. 윤희근 경찰청장 현직 아닙니까?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줬던 논리를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결과적으로 그때 책임자들이 안 물러나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 구청장도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많이 그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졌다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책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극우 유튜버 논리랑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자연인이다. 그럼 극우 유튜버를 뭐 하루에 10시간 보든 100시간 보든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냥 개인의 취향일 뿐인데 이분은 즉 국가의 중대사들을 결정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자기가 후보 시절에도 다 이봉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본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국민들 앞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김진표 의장의 그 회고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신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천공은 본다고 했는데 보수 유튜버는 얘기 안 했었어요. 그렇죠. 천공은 본다고 얘기 안 했었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진표 전 의장도 뉴스버스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하나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중진들 만나서 했더니 그 중진 중에 한 명이 우리 얘기 못한다. 대신에 나 이상민 장관 책임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 자리에서 김진표 전 의장은 5분 얘기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40분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이런 얘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 뭐 좌파 언론 그런 방송 때문에 그랬다. 이태원에 왜 가냐? 동남아 식당 몇 개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그래서 더 이렇게 동의하는 국민들 100만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전달한 거잖아요. 전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상민 책임진 장관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늘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네. 이게 무슨 맞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일도 아니고. 119명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또는 뭐 이게 언론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논리 자체가 이거는 본인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들이 끊임없이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성근 사단장과 이상민 전 지금 현재 장관 이 두 사람의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 건에 대해서 경로했던 이유도 이런 일로 사단장을 물러나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어 이런 그렇네요. 논리잖아요. 예. 이런 일로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그건 안 돼.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경찰청장은 왜 이걸로 물러나게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왜냐?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고 누군가 세력이 들어와서 만들어낸 거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자기 실수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네. 무오류에 그렇지. 무오류에 이게 그런 왕자 빠져 있는 쓴 거지. 그 느낌.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 결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네.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나 아하.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네. 모든 책임을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못된 사람들, 악의 그렇게. 무리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그때 네. 연찬회 때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론 보십시오. 24시간 제 욕만 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다 네. 자기를 괴롭히고 나는 잘했고 나는 옳은데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외부 세력이 있으니까 그들 탓이다. 내 잘못은 없다. 그러니까 이상민도 지키고 임성근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냥 우리가 다 떠나서 국민 중 159명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일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도 누군가는 다 책임을 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건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전 조치를 안 해서 당시에 국민들께서 막 오후 6시에도 전화 돌려가지고 여기 너무 위험하다. 경찰이 왜 안 오냐. 와야 된다. 사고 전에. 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국민들도 그 자리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할로윈 데이에 많이 온다라는 거를 미리 예상 가능했던 일을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안 했다. 안 하면 잘못인 거죠. 그러면 김강호 청장부터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 이 셋은 최소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그렇게 근데 해야지. 그거 안 지니까 국민들만 그냥 아까운 목숨 159개가 다 없어진 거야 갑자기.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반복됩니다.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아까운 목숨이 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희생당한 거예요. 최해병. 근데 지금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 책임 묻고 절차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 또 구하겠다고 이 사단을 떨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너무 위험천만하다. 네.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 교정하지 않는다. 자기는 옳다. 그러면서 많은 아까운 목숨들만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여기에 분노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 분노가 있었는데 이번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그걸 통해서 더 이제 분노가 더 살아나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